안녕하세요. 브레인리더 한의원의 설재현입니다. 오늘은 종합주의력 검사인 CAT 또는 CAT 검사라고도 하죠.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종합주의력 검사는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신경정신과의 시각주의력이나 청각주의력에 대한 그 검사가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서는 시각, 청각 말고도 억제주의력, 간섭주의력, 그리고 분할주의력, 작업기억력까지 보다 더 다양한 주의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검사 도구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CAT 종합주의력 검사입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이건 세브란스건 다른 어느 대학병원을 가거나 또는 개인 정신과 의원을 가거나 또는 브레인 리더 한의원에 오더라도 동일한 CAT, CAT 종합주의력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지적장애나 아스퍼거 증후군, 자폐 스펙트럼 또는 ADHD 아동들에게서 CAT 검사를 하게 됐을 때 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고요. 그 검사를 했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아이의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합주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능하고도 동일한 겁니다. 또 다른 지능으로서 선천적이고 그 기능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수행 능력이 떨어져서 좀 못하지 않는 이상은 평상시 컨디션에서는 비슷한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시각주의력이 있는데 역시 상대방을 보고 선생님을 보고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콘스타와 같은 ADHD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시각주의력이 좋아져서 딴 데를 보거나 밑에를 보거나 주변을 서성이던 아이가 선생님을 쳐다보게 됩니다. 즉 학교 수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시각주의력 능력이 좋아지게 되죠. 그리고 청각주의력은 듣게 되는 능력으로서 상대방의 얘기를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콘서타와 같은 각성제들이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듣기가 약한 아이들은 특히 말이 늦고 지능이 덜 발달하고 또는 상대방의 얘기를 잘 못 알아듣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유발하게 되는데 지적장애라든지 아스퍼거, 경계선 지적장애 또는 지적장애 3급, 2급, 1급, 비언어성 학습장애 이런 아이들에게서 청각적 주의력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학습 능력도 좋고 선생님도 잘 쳐다보는데 상대방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죠. 즉 교우관계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억제 주의력인데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얼만큼 억제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냐와 관련이 깊습니다. 충동적인 행동을 하거나 또는 과잉 행동을 하거나 화를 잘 못 참거나 틱장애가 있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억제 주의력의 점수가 약하게 나오게 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좋아져야 행동 조절에 도움이 되고 콘서타나 한약에 있어서도 역시 이런 충동성을 조절해주는 약을 쓰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간섭주의력이라고 있습니다. 주변의 집중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집중을 방해하는 작업을 무시하고 내가 필요한 곳에 딱 선택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회성이 약한 경우에 아스퍼거나 지적장애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정보들이 쉽게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창문으로 눈이 간다든지 부스럭거리면 그런 쪽으로 집중이 간다든지 또는 여럿이 얘기하고 있으면 한 사람 얘기에 집중 못하고 주변 얘기에 막 정신을 못 차린다든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역시 간섭주의력이 약하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분할주의력이라고 있는데 분할주의력은 여러 가지 2개 이상의 정보를 한 번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표정도 읽어야 되고 상대방 얘기도 들어야 되고 주변 상황도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들여서 한 번에 처리를 해야 상황에 맞는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사회성 장애, 아스퍼거나 지적장애 아이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의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콘서타를 통해서 특별히 개선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한약을 통해서 이 분할 주의력을 높여야 되는데 이런 한약도 체질에 맞는 약을 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 주의력이 좋아지면은 표정을 보면서 얘기도 듣고
상황도 보기 때문에 그 맥락이 이해가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표정은 전혀 보지도 않은 채 대화만 들어서 그 들은 단어 하나에만 집착을 한다든지, 또는 그 사람의 표정만 보고 그 사람의 대화의 내용을 잘 못 알아들어서 표정에서 그것만 보고 이제 되려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든지, 이런 어떤 불균형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회성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기억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들었던 내용을 금방 까먹게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앞으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앞에 봤던 내용을 금방 까먹게 되면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고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통은 작업 기억 능력은 이런 주의력이 건강하다면 거의 90% 이상 대부분은 작업 기억 능력이 정상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종합 주의력 검사의 종류와 그 상황과 양약과 한약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종합 주의력 검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아이 치료에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들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